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가는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크게 수그러들었지만 일부 지역의 생활 하수 속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 코로나19 4차 백신의 효과가 거의 없거나 근소한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이 정규직 근로자의 중위소득보다 더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팬데믹 전과 비교했을 때 뉴욕주의 일자리 회복세는 여전히 전국에서 최하위권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가는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온라인 누리집에 접속해 검역 정보를 미리 입력하면 입국대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역을 통한 해외 유입 차단 효과를 유지하는 동시에 입국객의 대기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입국 전 사전 입력 시스템 누리집에 접속해 개인정보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 후 발급된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와 건강상태 질문서 등 검역 정보를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사전 입력이 끝나면 누리집에서 QR코드가 발급되는데 검역 심사 시 이를 인쇄하거나 휴대전화 사진으로 제시하면 검역이 완료됩니다. 사전 입력 시스템은 앞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 면제 구분에도 활용될 방침입니다. 사전 입력 시스템에 입력된 접종 이력에 따라 21일부터 한국에서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는 격리가 면제됩니다. 이 조치는 21일 이전에 입국한 한국 내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되고 21일에는 모두 격리가 해제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접종을 마치고 한국 내 보건소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한 적이 없는 해외 입국자는 현행 그대로 일주일간 격리 대상입니다. 이들은 4월 1일부터 사전 입력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크게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의 생활 하수 속 코로나 바이러스 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활 하수 속 바이러스 검출은 보통 검사나 진단 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보건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집계하는 전국 하수 감시 시스템 데이터에 따르면 2월 26일부터 3월 12일 사이 하수를 채취해 분석한 채취소 398곳 중 약 38%인 152곳에서 15일 전과 견져 코로나 바이러스의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율이 1에서 9%인 곳은 13곳, 3%, 10에서 99%인 곳은 33곳, 8%에 그친 반면 증가율이 100에서 999%에 달한 곳은 62군데, 16%나 됐고 1000%를 넘긴 곳도 44군데, 11%에 달했습니다. 나머지 62%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수준이 감소했습니다. 다만 전국 하수 감시 시스템은 미 전역에 698곳의 하수 채취소를 운영 중인데 이 기간 데이터를 보고한 곳은 398곳에 그쳤습니다. 하수를 통한 코로나19 감시는 이 질환의 확산 퇴조 양상이나 변이의 출현 여부를 조기에 알려주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배설물을 통한 바이러스 배출은 대체로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가거나 검사를 받기 전에 나타나기 때문에 CDC는 하수 감시가 다가올 유행이나 신종 변이의 출현을 미리 알려주는 조기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세는 아직 국지적 현상이지만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스텔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방역 당국도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영국 등 유럽의 코로나19 추세는 몇 주 뒤 미국에 닥칠 상황을 미리 보여주는 경고등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최대 의료기관이 코로나19 4차 백신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 4차 접종자의 항체 수준은 3차 접종자와 비슷했습니다. 4차 백신의 효과가 거의 없거나 근소한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최대 의료기관인 쉐바 메디컬 센터는 지난 16일 국제학술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게재한 연구 논문에서
자체 의료진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백신 4차 시험 접종의 잠정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연구진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274명의 의료진 가운데 154명에게는 화이자 4차 백신을, 120명에게는 모더나 백신을 추가로 접종한 뒤 같은 수의 3차 접종자와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연구진은 4차 접종의 젊고 건강한 사람에 대한 감염 예방 효능은 3차 접종과 비교해 보통 수준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쉐바 메디컬 센터의 길리 레게프 요하이 감염 예방 통제 과장은 4차 접종 1개월 후 면역 글로불린 G와 중화항체 수치는 3차 접종자와 비슷한 수준이었다며 4차 접종 그룹의 코로나19 감염률은 비교 대상인 통제 그룹보다 근소하게 낮았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직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3차 접종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돼야 한다며 4차 접종은 위험 요소를 가진 인구층의 중증 위험도를 낮춘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미국 주택시장은 집값 상승으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미국 정규직 근로자의 지난해 중위소득은 5만 달러였는데요. 집값 상승으로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지난해 약 5만 3천 달러에 달하는 돈을 벌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대표적인 미국 주택가격을 추정하는 부동산 정보업체 진로우그룹의 주택가치지수는 지난해 19.6% 증가해 32만 1,634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가격이 지난 2020년보다 5만 2,667달러 오른 겁니다. 미국 정규직 근로자의 지난해 중위소득이 5만 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2,667달러 더 높은 겁니다. 진로우가 지난 200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연간 주택가격 상승폭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세전 중위소득을 넘어선 것은 처음입니다. 지난해에는 낮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구매자의 수요를 자극했고 시장에 나온 주택수는 이례적으로 낮게 유지되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또 팬데믹에 따른 재택근무 트렌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집값의 급등이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했지만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16일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찍은 고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사이에서 연준이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뉴욕타임즈 등 언론은 연준이 최근 3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러시아발 지정학적 혼란과 아직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겹친 가운데 인플레이션 억제와 불황을 피하는 균형을 맞추는 난관에 봉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서 늘어난 수요 증가로 인해 가속됐습니다. 이를 잡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금리 인상인데 금리를 올림으로써 대출 이율이 높아지면 수요가 줄어들고 이를 통해 부족한 공급량과 균형이 맞춰지면서 물가가 낮아지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금리 인상은 이를 가중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연준은 지난 16일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고 금융시장은 이를 반겼습니다. 주식시장은 상승했고 채권 수익률은 하락했으며 올랐던 상품 가격들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전략가들은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과 관련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 신탁 로이트홀드 그룹의 최고 투자 전략가 제임스 폴센은 확실히 인플레이션은 매우 높고 경기 후퇴 위험은 12개월 전보다 훨씬 높다면서도 연착륙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로젠버그 리서치의 수석 경제 분석가 데이빗 로젠버그는 불황 위험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며 연준이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아 스스로 만든 상자에 갇혔다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하원이 러시아 및 벨라루스와의 정상적 무역 관계를 중단하는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제품에는 앞으로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하원은 러시아 및 벨라루스와의 정상적 무역 관계를 중단하는데 찬성 424대, 반대 8의 압도적인 표차로 표결을 했습니다. 이날 표결로 철강과 알루미늄, 합판 등 특정 품목의 수입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상원도 곧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에 대한 최애국 지위를 박탈하는 광범위한 무역 조치는 유럽연합 및 주요 7개국 국가들과의 협력 아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원의 이번 표결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의회와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러시아를 저지하기 위한 더 많은 조치를 취해달라고 호소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하원 의원들은 공동 성명에서 젤렌스키의 연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더욱 고립시키고 약화시키려는 우리의 결의를 강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리처드 닐 민주당 하원 의원과 케빈 브래디 공화당 하원 의원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무분별하게 공격하고 세계 안정을 해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면서 정상적인 무역관계 중단은 평화를 회복하고 생명을 구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영공에 대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면 러시아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어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슬로바키아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 야로슬라프 나드 슬로바키아 국방장관과 회담을 했습니다. 이날 오스틴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를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의미한다며 설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도 우크라이나가 그들의 영토를 지키려는 노력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방공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고 평가하고 미국의 목표는 우크라이나군에 도움이 됐던 장비를 계속 지원하는 것이라며 동맹국에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공격했다면 이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전쟁 범죄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러시아군은 전날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 있는 어린이와 여성 등 1,200명이 대피 중이던 극장을 폭격했고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확한 사상자 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국방부가 이런 러시아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이를 위해 거쳐야 할 절차가 있지만 푸틴 대통령에게 끔찍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팬데믹 전과 비교했을 때 뉴욕주의 일자리 회복세는 여전히 전국에서 최하위권입니다. 뉴욕주의 1월 민간 고용 일자리는 팬데믹 전보다 아직 5.8%나 적었습니다. 17일 엠파이어 공공정책센터가 노동통계국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뉴욕주의 지난 1월 기준 민간 고용 일자리는 2020년 2월과 비교해 5.8% 적었습니다. 전국의 일자리는 빠르게 회복돼 팬데믹 이전보다 1.6% 정도만 모자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와 비교해 뉴욕주 일자리는 여전히 더딘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주보다 일자리 회복 속도가 느린 곳은 하와이로 하와이는 팬데믹 이전보다 일자리가 10.9% 줄어든 상태입니다. 전국에서 뉴욕주와 가장 비슷하게 고용 회복 속도가 느린 곳은 경제 규모가 작은 버몬트주입니다. 엠파이어 센터는 뉴욕주와 인접한 다른 주들은 훨씬 일자리 회복 속도가 빠르고 뉴저지의 경우 팬데믹 전과 비교하면 단 2.2%만 일자리가 모자르다고 평가했습니다.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등을 포함한 13개 주는 이미 팬데믹 이전보다 일자리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뉴욕주 고용 회복이 특히 더딘이 오는 건설 부문과 관광객 감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호텔, 식당 등 접객 산업 때문입니다. 뉴욕주 1월 건설 일자리는 팬데믹 전보다 8.7% 모자라 일자리 수 격차가 전국에서 가장 컸습니다. 접객 산업 일자리도 15.4% 줄어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만 출판과 미디어 산업을 포함하는 정보 산업은 유일하게 팬데믹 전보다 고용 수준이 1.1% 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 기업은 물론 주정부 역시 인권법 적용을 받는 대상입니다. 공무원이 직장 내 문제를 고발해도 보복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16일 뉴욕시 제비치 센터에서 주정부와 모든 공공고용주를 인권법 적용 대상으로 명명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주의 차별 행위에 대해 폭로한 직원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는 법안에도 함께 서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결할 법안에 서명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직장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주정부 역시 인권법 적용을 받는 대상으로 명명하고 직장 내 문제를 고발한 민간기업 직원은 물론이고 공무원에게 보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성추행 파문으로 사임한 후 힘이 실린 법안들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공무원 인권법 적용과 관련해 이 부분에 허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이제 공무원들도 민간 부문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이날 성희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료 핫라인을 만드는 내용의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뉴욕주가 부담하는 번호로 전화를 걸면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 관련 고충을 나눌 수 있고 변호사 연결도 가능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서부 텍사스 연방 대배심이 주한 미군 시설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해 담합 및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한국 국적자 2명에 대한 기소 판결을 내렸다고 법무부가 공개했습니다. 기소된 사람은 신현기와 권혁진으로 두 사람은 주한미군 시설물 하청공사를 담당한 한국건설회사 간부들입니다. 두 사람은 2018년 11월부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한미군 시설 수리 및 관리사업 하청가를 담합해 국방부로부터 부당하게 수백만 달러를 편취한 혐의입니다. 피의자들은 7차례에 걸쳐 담합 및 금융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최대 20년형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교육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 신청 자격 확대로 10만 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 프로그램 대상 자격이 확대됐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으로 인해 탕감되는 채무액은 약 62억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 프로그램은 학자금 대출자들이 졸업 후 공무원으로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연방 학자금 대출금을 꾸준히 상환할 경우 나머지 액수는 전부 탕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난 16일 열린 뉴욕시 의회 예산 청문회에서 올해 연말까지 연방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늦어도 2023년 말에는 혼잡 통행료 징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맨하탄 혼잡 통행료는 상습 정체구역인 맨하탄 60가 남단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뉴욕시는 연간 10억 달러의 지원을 확보해 MTA 시스템 개선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퀸즈 플러싱 메인스트리트의 한 상용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에 따르면 화재는 어제 오전 6시 10분 40에서 10 메인스트리트에 위치한 건물 1층에서 발생했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35개 소방대, 200여 명의 소방관들이 출동했고 완전 진화까지 3시간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사망 실종자는 없고 경미한 부상을 입은 5명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때때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1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